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무려 135명이나 되는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고스트와 다크니스라는 이름을 가진 두 마리 식인 사자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세기 후반, 이 시대는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전 세계가 분할되어 수탈당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영국은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까 두려워 더욱더 식민지 개척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영국은 자신의 식민지인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엄청난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옮기고 다른 나라보다 아프리카 대륙을 먼저 점령하기 위해 철도와 다리를 건설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식민지 수탈 정책의 일환으로 영국 정부는 1896년 아프리카 몬바사와 우간다를 연결하는 동아프리카 철도 건설을 시작합니다. 약 933km나 되는 엄청나게 긴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인도에서 32,000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공사를 시작하고 2년 뒤인 1898년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케냐의 사보강이 철도길을 막고 있어서 강을 건너기 위한 다리 건설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영국 정부는 1898년 다리 공사를 감독하기 위해 인도에서 근무 중이었던 존 패터슨 대령을 아프리카로 파견합니다. 다리를 만드는 능력으로 이미 수차례 인정을 받았던 존 패터슨 대령은 아프리카 사보강에 다리를 놓으라는 임무를 받고 미지의 대륙으로 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존 패터슨 대령은 곧바로 다리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사보강에 다리를 건설하면서 강 건너편에서는 철도를 놓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습니다. 다리 건설 현장과 철도 건설 현장은 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인부들의 숙소는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숙소를 흩어지게 둔 것이 비극의 시작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텐트를 치고 공사 현장 근처에서 수면을 취하던 인부가 무언가에 의해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2명의 인부가 추가로 사라졌지만 존 패터슨 대령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도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도는 유언비어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인부들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놀랍게도 시체 주변에서 2마리의 사자가 목격됩니다. 결국 패터슨 대령은 맹수의 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터슨 대령은 인부들을 통솔하는 감독의 요청으로 맹수의 습격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대비책으로 소개된 것이 바로 보마라고 불리는 가시나무 울타리였습니다. 이 울타리는 원주민들이 사자를 쫓기 위해 만든 울타리였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불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큰 불을 피우면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패터슨은 즉시 이 2가지 방법을 실행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루 만에 가시나무 울타리가 모든 야영지에 건설되었고 큰 불도 각 야영지마다 피워졌습니다. 작전이 성공한 것이었을까? 이후 일주일가량 사자의 습격이 없게 됩니다. 패터슨 대령은 작전이 성공했다며 자축하였으나 이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사자의 습격이 없는 동안 강 건너편의 철도는 빠르게 건설되어 앞으로 쭉 나아갔고 자연스럽게 후방에는 소수의 인부들이 다리 공사를 위해 남게 됩니다. 무방비로 후방에 있던 인부들은 사자의 좋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사자는 울타리 아래에 있는 틈으로 기어 들어오거나 울타리가 낮은 곳을 뛰어넘어 손쉽게 야영지로 침입합니다. 2마리의 사자는 각각 다른 곳으로 침입하였고 야영지에 들어온 사자들은 인부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사자들의 습격에 패터슨 대령은 잠도 못 자고 나무 위에서 잠복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2마리의 사자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2마리의 사자에게 고스트와 다크니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야영지에는 부상자들을 위한 작은 병원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동하는 피냄새는 사자들을 자극하였고 이 때문에 병원을 집중적으로 습격합니다. 부상당한 환자들은 도망도 못 가고 사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터슨 대령은 몇 번이나 병원의 위치를 옮겼으나 피냄새를 맡은 사자들에게 도망갈 수는 없었습니다. 격분한 병원의 의사는 직접 총을 들고 병원에 잠복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병원에서 사자를 본 의사는 사자에게 총을 발사했으나 빗맞히게 됩니다. 총소리를 들은 패터슨 대령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와 사자들에게 총격을 가했고 2마리 중 1마리의 사자의 입에 총을 맞추는데 성공합니다. 다행히도 부상을 입힌 덕분에 사자의 습격은 몇 주간 잠잠해집니다. 사자의 습격이 없는 동안 패터슨 대령은 사자들을 잡기 위한 함정을 만들기로 합니다. 놀랍게도 패터슨은 인도 인부들을 강제로 함정에 넣어 사자의 미끼로 써먹는 파렴치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영악한 사자들은 미끼를 노리지 않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였고 결국 패터슨 대령의 작전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번 작전으로 인도 인부들은 패터슨 대령에게 반기를 들게 되었고 결국 수많은 인부들이 건설 현장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1898년 12월 9일 평소처럼 순찰을 돌고 있던 패터슨 대령은 당나귀를 잡아먹고 있는 사자 고스트를 발견합니다. 패터슨 대령을 발견한 고스트는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패터슨은 침착하게 고스트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 정확하게 고스트에게 적중합니다. 드디어 2마리의 사자 중 1마리인 고스트를 사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며칠 뒤 패터슨 대령 일행은 염소를 잡아먹고 있던 다크니스를 발견하고 사격을 가합니다. 이번 공격으로 다크니스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도주합니다. 패터슨 대령 일행의 끈질긴 추격 끝에 12월 29일 결국 다크니스도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충격과 공포를 가지고 온 고스트와 다크니스를 드디어 제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1년 동안 무려 135명의 사람들이 고스트와 다크니스 2마리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2마리의 사자를 박제하여 채취한 샘플에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2마리 사자가 먹은 인육의 양을 추산한 결과 고스트는 10명 이상, 다크니스는 25명 이상을 죽여 먹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재미로 사냥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스트와 다크니스는 자신들이 죽인 인간들의 뼈 중 일부를 인근 동굴에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패터슨 대령은 어느 동물도 고스트와 다크니스처럼 사람을 죽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